군에서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무전기 안테나가 유독 3년 전부터 걸핏하면 부러져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가 기존에 쓰던 합금강 대신 변형과 파손에 약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값싼 중국산을 썼기 때문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해 지난 1993년 주력화된 통신장비 PRC-999K입니다. 현재 전군에서 3만 1천여 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반경 8km까지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AT72K라는 긴 안테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통신도 일순간 마비됩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2018년 무렵부터 훈련 중에 안테나가 부러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공부하는 쪽에 지나가다 강까지 걸리거나 그래 되면은 끊겨버리는 거죠. 끊겨버렸잖아요. 실제 작전 상태에서 진짜 본부가 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로 이동했었을 때 차에다가 이렇게 뒷좌석에 해가지고 바깥으로 안테나 빼서 바람이 세지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좀 휜 게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격을 받으면 찌그러져야 되는데 그거는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20여 년 넘게 써온 기존 안테나와 비교해봤더니 2017년 이후 납품된 건 아예 재질이 달랐습니다. 줄곧 합금강을 써 만들어 왔는데 돌연 스테인리스로 바뀐 겁니다. 스테인리스는 합금강과 비교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저항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늘렸을 때 복구되지 않는 한계치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군은 국산화 전부터 긴 안테나엔 합금강을 쓰도록 규정해왔습니다. 재질과 강관 자체는 다 같은 재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지금 미 원도상을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같은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예. 합금강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납품업체는 기존 안테나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바꾼 뒤 기존에 계약한 단가 그대로 군에 납품했습니다. 납품업체 측은 단가를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가를 저희들 마진 갖고 얼마를 내려주면 그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면서 해야 되는 거고.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납품된 중국산 안테나는 3만 1천여 개로 계약 단가는 16억 원이 넘습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은 같은 날 60m까지 접근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타이완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의 해역에서 촬영된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 해에서 동중국해로 이동하는 관문인 미야코 해협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사진의 1번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2번에서 5번까지가 항공모함 전단의 호위함들입니다. 6번으로 표시된 함정이 미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데, 즉 미군 구축함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한복판에 들어가 항해하고 있는 게 촬영된 겁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미국 구축함이 어떤 함정인지는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완 빈과일보에 따르면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계정은 세계 각지 군함의 동향을 추적하는 계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의 한 군 장교는 빈과일보에 미국 군함이 중국군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황둥은 미국 군함이 눈에 띄게 랴오닝함 항모 전단에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호위함의 명백한 임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은 같은 날 걸프 해역에서는 불과 60m 거리까지 근접해온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단정 3척을 향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는 성명에서 걸프 해역 북쪽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이 미 군함 파이어볼트함에 62m 거리까지 근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과 지원함 1척이 걸프 해역 공해상을 순찰하던 미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 2척에 접근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녹음된 내용이라며 학부모들이 공개한 파일입니다. 한 보육교사가 4살 반 원생들에게 소리치며 잠을 잘 것을 강요합니다. 야! 이래서 안 먹을 때가 노는 거야. 잠자는 시간이라고. 장난감 만지지 마. 목이 흔들지 마. 이건 뗄 건 없어. 그냥 방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학대하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야 진짜. 학대하고 싶다. 빨리 누워. 다른 교사도 잠을 자지 않은 아이에게 자신을 열받게 한다며 나가라고 독촉합니다. 뭘 붙들고 계속 있어야겠니?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으라고. 나가 그럼 너도.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보내 확보한 내용으로 또 다른 날에 녹음됐다는 파일에도 교사들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 1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경찰에 원장과 교사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21치 분량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를 계속 선생님은 양팔을 붙잡고 있고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이제 똑같이 때리더라고요. 2번을. 계속해서 혼내다가 이제 아이 손을 잡고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게 머리를 이렇게 3차례를 때리는데 애가 뒤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도 아동학대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은 상태여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고 자다가 경기하면서 눈도 못 뜨고 울면서 이렇게 몸을 파르르 떨거든요. 떨면서 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갇혔어요 라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린이집 측은 경찰 수사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이 누나의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동생 20대 남성 A씨가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누나인 B씨가 귀가가 늦는다며 잔소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집안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농수로 물 위에 엎드려 뜬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